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문제, 그리고 소속기관에서 받게 되는 징계 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제주 경찰 간부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주에서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지난달 27일입니다. 7월 2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A 경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A 경감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제주시 오라동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해 A 경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0% 이상으로 전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신분은 이제 경찰 간부, 경찰 공무원의 신분에 있고, 이 경찰 공무원은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권을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본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경찰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 술을 마셨다고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얼마의 음주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측정되어진 수치는 0.030 이상이어야만 되고, 현장에서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수치로 일단 기준을 잡고, 그 운전자가 그 음주 수치에 인정하지 못하겠다, 불복하고자 한다면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인근 병원에서 체열을 해서 그 체열된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면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혈액 감정한 결과를 통보를 받고 그때 적용되어질 최종 수치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체열된 수치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이 됨으로써 적용되어질 최종 수치는 다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 한 차로 0.030% 이상에서 운전을 해야만 음주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그 범죄 구성 요건이 음주 플러스 운전입니다. 음주의 정도는 0.030% 이상이어야만 되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음주는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이 일단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경찰에 따르면은 이제 제주경찰청 소속인데 그 A 경감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제 그 입건이 됐는데, 어디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나 하면 제주시 오라동 그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쟁점은 도로교통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가 아닌 경우, 주차장법 규정의 주차장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당연히 음주운전이고 형사처벌은 받지만 단지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 운전자를 적발된 경위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에 의해서 인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되어진 수치는 0.0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음주 수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경우에는 0.030% 이상, 0.080% 미만이고 취소의 경우에는 0.080% 이상이어서 이 사건은 면허 취소의 대상은 되지만 구체적인 음주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거나 이번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물적 피해, 인적 피해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면허 취소도 되지만 그 결격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0.080% 이상에서 이상에서 적발이 했다 그러면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면서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이지만 과거의 전력이 있는데 그 과거의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과거의 전력이 있었다면 그 과거의 전력이 음주 정지에 해당하는 것이든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든 이와 관계없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었다는 기록만 존재한다면 그 시점이 2001년 7월 24일 이후이어야만 됩니다. 그 시점이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운전 면허 정지가 되었던 취소가 되었던 과거 전력이 있었다면 이번이 두 번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가 되면서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수치도 이 언론 보도된 것은 0.080% 이상이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어도 면허 취소 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 정지가 됐든 취소가 됐든 이번에 면허 정지가 됐든 취소가 됐든 음주운전 2회 이상이기만 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 2년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이 음주 수치 0.080% 이상에서 물적 피해, 인적 피해는 없이 물적 피해를 야기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입니다.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적 피해가 있다. 당연히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2년이 되는데 인적 피해의 경우에는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와 달리 0.080%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음주 수치가 0.030% 이상이기만 한다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상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0.080% 이상이어서 그 수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전력이 없는 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개괄해서 살펴보면 먼저 형사처벌의 문제는 음주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예상이 되지만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0.080이다. 면허 취소에 바로 해당하는 그 기준 수치다라고 한다면 벌금형 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0.100이다 라고 한다면 600만 원 정도가 이상이 되고 0.12%에서 뭐 0.67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은 벌금형 뭐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0.2 이렇게 돼버리면 벌금형 1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공판 절차를 거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예상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식 절차를 거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약식 절차를 거쳐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검사가 약식 기소하고 법원에서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벌금을 납부해라 라고 납부 통지를 하고 그 벌금을 완납하면 모든 형사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법원 판사에 의한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그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이 운전자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불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한 불복 구제 수단 방법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정식 재판이다라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그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이 과거에 전력이 없고 이번에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0.080%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 1년 취소에 대해서는 생계형 운전자 구제 수단 방법인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형 운전자 구제 수단 방법인 것이고, 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전혀 별개의 구제 수단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관련성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이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겠고, 먼저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만 행정소송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청구해서 구제를 받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고요.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습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확정적 권리 구제라고 해서 상대방 측에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소송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으면 그것으로서 확정이 된 것이다. 구제는 다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결과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운전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3번까지 1심, 2심, 3심까지 갈 수가 있겠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심판과 달리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상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설사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긴 것은 아닙니다. 승소가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측에서 또 항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송은 원고, 피고 모두에게 항소 상고권이 인정이 돼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구제를 받는 것이 그때 비로소 확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수단 방법은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다. 먼저 그 단계입니다. 행정심판이 구제를 못 받으면 소송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소송을 먼저 하려고 해도 못한다. 왜냐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야만, 거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라고 하는데, 이에 적용을 받는 것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때 불복하는 이제 특별 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적용을 받는, 그 이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받았다거나 뭐 일반 음식점, 뭐 술집, 이런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이런 데서 영업을 하던 중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중에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의를 적용해서 영업정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원고, 피고, 양당사자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인정이 된다. 불복 절차가 다 인정이 된다. 그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라고 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그 청구인이 구제가 되어버리면 그 자체로서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권리구제 수단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겠다.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으면 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30일이라고 하는 일반 그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90일인데 이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공무원 관계에 조속한 권리 관계 이것을 조속히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짧은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 징계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청심사 행정법상의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는데 징계처분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소청심사라는 것을 이제 청구해서 불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심판 여기 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여기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안 나와 있고 나머지 사안 운전 경력이라든가 운전면허 취득한 때로부터 얼마가 지금까지 됐는지, 운전면허 취득한 이후에 교통사고라든가 교통법규 위반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그 벌점, 가지고 있는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구체적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 이 사실관계만을 본다면 이 면허 취소 1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구제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해서 판단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징계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된다면 그 예상되는 결과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제 판단하면 그 소청 심사를 통한 감경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벌의 문제, 그리고 소속기관에서 받게 되는 징계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